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창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골술, 자 이렇게나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무서워하세요. 절골술, 뼈가 부러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살짝 벌려가지고 그냥 벌려주는 게 절골술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절골술, 다른 말로는 좀 곱게 이야기하면은 오다리 교정 수술이 되죠. 다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다리는 오다리 교정 수술이 되는데 X자 다리도 있겠죠. X자 다리는 오히려 X자 다리 교정 수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맞고 또 다르게 말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절골술이 제일 정확한 명칭이 되겠죠. 근데도 무서워요. 절골하니까. 아니에요. 절묘하게 골을 불려주는 수술이다. 오다리면 오다리 교정 수술, X자다리는 X자다리를 일자로 해주는 수술이 되겠죠. 다른 말로는 이거보다는 일자다리 교정 수술 맞겠죠. 일자다리 해주게 되니까 일자다리 교정 수술. 다른 말로는 또 흰다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다리가 휘어졌는지 한번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똑바로 서가지고 무릎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렇게 딱 서서 무릎을 딱 붙여보세요. 팔 붙이듯이 딱 붙였을 때 무릎 안쪽이 서로 맞닿으면은 그건 거의 일자로 보시면 돼요. 근데 간격이 좀 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쓱쓱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방법도 정하진 않아요. 정확히 확인하려고 하면 전장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전장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다리 있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다리 친구가 있습니다. 선웅아 안녕. 선웅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오다리예요. 곰들은 대부분 다 오다리죠. 곰들을 보세요. 몸 뚱뚱하고 다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또 오랑우탄, 침팬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오다리입니다. 사람만 오다리 아니에요. 곰도 오다리예요. 선웅아 저기 서서 잘 봐. 자, 우리 그래서 오다리 교정수술, 절골술은 오늘 알아볼 것은 타케우치 골절 분류라고 합니다. 타케우치. 타케우치 선생님이 골절이 하도 생기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골절을 3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저번에도 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왜 자꾸 골절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다 보면 골절이 생겨요. 수술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난 몰라도 된다. 수술만 잘하면 된다. 잘 되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타케우치 선생님이 골절 빈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선생님도 역시 토모픽스 최근에 나온 거 쓰고 있어요. 토모픽스 그 금속판이 긴 거예요. 옛날에는 금속판이 그냥 조그만 거 이런 거 썼어요. 짧은 거 이렇게 짧은 걸 이렇게 썼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T자 모양 길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나 있어요. 그래서 총 8개의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톰픽스예요. 이걸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골절이 생겼다 라고 하고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내측 개방형입니다. 안쪽을 벌려주는 개방형이 안쪽을 벌려주는 외측 폐쇄형이 아니라 내측 개방형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골절이 얼마나 생겼을까요? 해봤더니 무려 25%에서 골절이 생겼다. 그렇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선생님 하자마자 골절이 4명 중에 1명이 생기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골절이 생기느냐. 그래서 골절을 분석을 하신 거예요. 1형, 2형, 3형으로 골절을 하신 거죠.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골절이 많이 생겼으니까 논문을 쓰신 거예요. 타케우치 선생님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골절이 생겼겠죠. 사실 수술이라는 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합병증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염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10문제만 풀면은 다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문제, 1000문제를 풀다 보면은 중간에 꼭 틀린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양이 많다 보면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심해서 하지만은 일정 비율로 합병증이 조금씩은 다 생깁니다. 최대한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 1형 같은 경우에는 골절선이 절골우리 선의 연장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절골을 하는 거예요. 쭉 절골을 하거든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절골을 쭉 하는데 여기까지 절골을 했어요. 하고 골절이 생겼는데 이 절골선의 연장으로 쭉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거의 뭐 금방 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근이 경비골 관절 근처로 간 거예요.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절골을 하기도 하면 이쪽으로 근이 이 경골과 비골 경비골 관절이에요. 경비아시 생각나죠? 경비골 관절. 그래서 여기로 골절이 생기는, 또는 약간 위쪽에 생기는, 또는 여기서 약간 더 올라가서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라인에서 생긴다는 거죠. 이 라인에서 생기는 것이 1형. 그렇죠? 형입니다. 형. 테스형 할 때 테스형. 테스형. 그러죠? 1형. 이제 2형. 둘째 형입니다. 둘째 형은 골절선이 그 근위부, 견골 근위부 관절의 원위부로 갑니다. 원위부. 그래서 이거의 1형은 됐고, 밑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쭉 가는 관절을 우리가 2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생기죠. 2형. 첫째 형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거나 약간 이 근처로 가는 거고, 2형은 밑으로 가고, 3형은 셋째 형은 위로 갑니다. 그다음 첫째 형이 제일 착해요. 그대로 가니까. 첫째 형의 빈도를 살펴보니까 19회 93명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19회가 제일 많은 거죠. 1형이 제일 많아요. 2형은 93명 수술한 거예요. 93명. 3명 수술했는데 여기는 19명 생기고, 2형은 5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3형 같은 경우에는 2명. 첫째 형이 장난이 제일 많네요. 그 골절이. 첫째 형이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생겼네요. 그 다음에 둘째 형. 셋째 형이 되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많이 안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겼다. 그런데 첫째 형, 1형은 그나마 합병증이 없어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병증이 안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는 조금만 이렇게 금이 갔기 때문에 거의 안 생긴다 그래요. 거의 안 생기고 문제가 없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1형은 그냥 그대로 수술하면 돼요. 그냥 수술하면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금속판 고정해줘가지고 그대로 두명이 붙어요. 그 문제가 없다. 2형 같은 게 문제인데 5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뇌에서 지연유학, 그러니까 뼈가 아주 늦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불안정을 하니까 뼈가 늦게 붙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약간의 교정 소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오다리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오다리가 됐다 그러죠. 골절이 생기면 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뼈도 안 붙고 늦게 붙고 오다리까지 다시 된 거죠. 그럼 환자분들 화가 나죠. 아니 수술 열심히 했는데 오다리는 똑같고 뼈도까지 끝까지 부러져 있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겠죠. 수술했는데 똑같이 아프다, 많이 더 아프다, 그러면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생기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3형. 3형은
여기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명이 생기면 관절염이 더 생겨요. 이형은 관절염 안 생기는데 사명이 생기면 얘는 작지만은 이거 생기면은 관절염이 생겨요. 왜냐하면 관절면이 골절이 생기니까 연골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명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절골을 할 때는 만일에 절골의 포인트를 여기를 두고 확 벌려버리게 되면 여기가 안 벌어진 상태에서 ጭ르륵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무를 우리가 쭉 이렇게 한자 같은 걸 이렇게 벌린다 할 때 어떻게 돼요? 나무를 이렇게 톡질을 좀 했어요. 톡질을 해서 보세요. 나무예요. 나무 박스인데 여기다가 여기까지 그냥 금을 낸 다음에 이렇게 벌려봐요. 쭉 이렇게 쭉 벌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안 가고 찌르륵 하고 위로 갈 수 있겠죠. 찌르륵 하고 밑으로 가면서 이게 절골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골도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안 벌어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안 벌어져요. 교정각이 다시 이게 절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못 알게 된다는 거죠.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안 생기게끔 다케우치 선생님은 그러면 여기 벌리는 포인트를 여기로 하지 말자. 여기서 최대한 5mm까지 들어오자. 그래서 여기서 벌리자는 거죠. 여기서 벌리면 요 위로는 안 갈 거 아니냐. 맞죠? 관절염 안 생기는 위로는 안 간다. 밑으로도 그냥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까지는 1형은 생길 수 있겠죠? 1형은 생길 수 있지만 최소한 2형, 3형은 막는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름까지 이야기한 거죠. 피질골에서 5mm까지 절골을 시행해라. 그래서 위로 가는 고통도 골절을 막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다케우치 선생님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한 거죠. 수술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교정각이 10도 이상이다. 다리가 휘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심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꺼요. 그러면은 꽤 휘어진 거예요. 지금은 얼마 정도 휘어졌느냐? 이렇게 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 정도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10도 이상으로 휘어져서 우리가 교정각이 10도가 되면 골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서서히 벌리자는 거예요. 벌려주는 걸 최대한 천천히 벌려주게 되면은 이게 골절이 안 생기더라 라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딱 벌려가지고 그대로 버텨줘야 되는 거죠. 뼈가 다시 최대한 벌렸는데 다시 또 쪼그라들면 안 되죠. 근데 뼈는 신기하게 벌리면 벌린 채로 유지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가소성. 이걸 우리가 플라스티시티라고 이야기하고 가소성이라고. 가소로운 사람. 아니죠. 가소성.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외부 자극 후 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 그게 가소성. 반대는 일라스티시티. 이건 탄성이라고 그러죠. 외부 자극을 받으면 변형에 저항을 해서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 용수철이죠. 용수철, 고무줄, 고무 밴드 같은 거는 그 위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뼈는 어느 정도 가소성이 있어요. 피질골에.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최대한 천천히 벌리자. 그러면은 골절이 안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고 많이 생기는 방법 여기까지 가자. 그리고 천천히 벌리자 라는 거에 대해서 다케우치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럼 절골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술전의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술전 계획, 세심하게, 꼼꼼하게 술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아치 방법이 대세예요. 미니아치. 미리 다 적어놨어요. 미니아치. 이 방법 제가 그 절골술 각도 교정할 때 편히 예전에 설명했죠. 미니아치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세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방법이에요. 미니아치 방법 모르셔도 돼요. 그냥 미니아치 방법인데 대세예요. 대세다. 그래서 수술 전에 체중 부하를 한 상태에서 장하지 전후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롱본 AP라고 롱본 긴 뼈를 앞에서 뒤로 찍는 AP라고 그러거든요. 롱본 AP를 찍어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딱 찍는 거죠.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찍었는데 안쪽이 좁아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후지사와. 예, 후지사와. 후지사와 하면은 우리가 62.5가 생각해야 됩니다. 62.5. 62.5. 그래서 후지사와 포인트는 여기가 50%라고 하면은 여기가 75%가 되죠. 그러니까 요쯤 돼요. 요쯤 되는 게 62.5% 후지사와. 그래서 62.5가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관절의 간격이 좁으면은 후지사와가 주장한 62.5%까지 가자. 요까지를 보고 우리가 절골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술 전에. 그런데 만일에 안쪽의 관절의 간격이 좁아져 있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은 이까지 안 간다. 그냥 50에서 62 사이까지만 가자. 그래서 좁아져 있다. 좁아져 있으면 62까지 가고 안 좁아졌다. 그러면 50에서 62까지 가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좁아져 있으면 많이 가는 거죠. 많이 교정하자. 라는 것이 또 이렇게 술전 계획이에요.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챙겨보는 거죠. 다 합니다.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미니아치 방법으로 하면은 다 이렇게 좀 계산이 돼요. 되는데 또 요거 말고도 그냥 하지를 다 찍어가지고 그냥 요거를 전체를 실사 크기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프린터로 대형 프린터기로 출력을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쭉 이렇게 칠판에 붙여요. 긴 걸 쫙 붙여가지고 실제로 절골을 하듯이 절골을 하는 거예요. 절골을 하고 그냥 종이를 이렇게 비트는 거죠. 종이를 비틀어가지고 얼마만큼 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장점은 수술 전에 정확한 절골 간격을 미리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정확하겠죠. 뭐 다 출력해가지고 돌리고 하니까 정확하겠죠. 그런데 단점이 이 실사 출력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사실 이거 되는 데가 잘 없어요. 누가 이걸 출력을 다리 길이를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1m가 되죠. 1m 긴 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거를 다 붙여야 되고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각도를 다 재야 돼요. 또 그냥 각도기로 길이 다 재야 돼요. 각도기 다 재야 되고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실사 출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안 써요. 안 쓰고 어쩔 수 없이 컴퓨터에 팍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요거를 각도를 잽니다. 각도 재도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정확해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이 방법 해도 정확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걸 하실 거예요. 그냥 미니아치 방법으로 컴퓨터로 보고 각도를 재실 거예요. 실사 출력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다 이 방법을 하실 겁니다. 좋긴 좋겠죠?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세심하게 다 수술 전에 딱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진단적 관절경도 해봅니다. 저 이것을 하기 전에 관절경은 필수, 그렇죠? 관절경 필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관절경으로 다 좀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 구조물로는 내측, 외측에 있는 관절 연골, 관절에 있는 연골, 골연골, 요거죠. 이 연골들을 다 확인해 봅니다. 괜찮은지, 구멍 나는지, 또 관절 내 다른 병변, 여기는 또 뭐 연골판은 괜찮으냐, 또 이런 십자인대는 괜찮으냐, 전방
후방 십자인대는 괜찮아요. 또는 뭐 유리체 같은 게 떠돌아다니냐 등등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또 슬개골이랑 대퇴골에 그 만나는 부위가 있거든요. 관절면. 여기 대퇴골이고 여기 슬개골이에요. 슬개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부위에 관절면이 있는데 이 관절면이 여기가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울퉁불퉁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보니까 보인 거예요. 이게 뭐야? MRI에서 안 보였는데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하지? 라고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있다 하더라도 그냥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 있으면은 뭐 절골술하면은 안 좋다 그랬는데 요즘엔 요거 있더라도 상관없이 절골술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요것도 미리 알아놓고 수술하면 좋아요. 수술 전에 MRI를 잘 보고 만약에 이게 안 좋으면은 여기다 천공술, 줄기세포를 같이 해주면은 앞쪽도 힐링이 되고 좋아요. 활차라는 거죠. 활차. 대퇴골 활차, 슬개 대퇴 관절면의 연골 손상이라고 하죠. 다른 분들은 또 연골 예나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음은 피부절개입니다. 피부절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돼요. 30도에서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해부학적인 우리가 마킹을 해놔요. 그림을 이렇게 얼굴을 그려요. 피부 위에 지워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딱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절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5cm 정도 세로로 절개선을 가져간다 그러죠. 이렇게 제가 미리 좀 그려놨어요. 이렇게 5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슬개골이 있고 슬개건이라고 그래요. 슬개건, 슬개골, 슬개건 요 사이에 가운데 가요. 대부분은 여기로 가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 이 슬개건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5cm 정도. 근데 요 방법을 쓰는 선생님도 대부분 많지만은 사선으로 하는 선생님, 사선. 이렇게 6에서 8cm 정도 사선으로 절개를 해서 관절선 5cm 하방 거의 발근이라 거의 발이 있어요. 붙잡고 발 앞에서부터 경골 고령부의 분해체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요 방법 써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은 슬개건 내측 경계 쪽에서 최대한 붙여놔요. 여기다 가는 거죠. 1번이 요거, 2번이 요거, 3번이 요거 됩니다. 3번 방법은 나중에 혹시나 인공관절을 전환할 때는 피부 절개선을 요걸 그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혹시나 인공관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면 좋더라.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근데 2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난 인공관절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1번인가 3번을 많이 쓰게 되겠죠. 인공관절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1번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3번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 피부 절개가 끝났으면은 이제 내측 측부인대를 또 이렇게 약간 유리를 해야 돼요. 이까지 했으면 내측 측부인대는 안쪽을 잡아주는 인대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요걸 약간 이렇게 유리해주는 유리술 그러죠. 유리술 릴리즈. 그래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측 측부인대를 뼈에서 살짝 떼내는 방법이에요. 뼈에 살짝 떼내는 거죠. 그러면 측부인대가 살짝 늘어나가지고 내측구의 간격이 늘어나요. 요거죠. 측부인대가 여기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측부인대가 여기서 요까지 내려와요. 생각보다 한쪽까지 길게 와요. 근데 여기를 약간 떼주는 거죠. 뼈에서. 옆에서 보면 이 측부인대가 이렇게 뼈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요거를 약간 떼주는 거죠. 그래서 살짝 좀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주면 밑에는 붙어요. 밑에는 붙어있고 여기를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관절의 간격이 늘어나겠죠.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럼 완전히 자르지 않으므로 기능은 유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온 상태로 돌아가요. 금방 회복이 돼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내지측부인들을 아예 그냥 밑에를 잘라버리죠. 자르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유리해주는, 약간 늘려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다 살짝 떼내는 방법. 어떻게 떼낼까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떼낼까요? 잘 안 떨어져요. 내지측부인대가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L 쉐입이라 그러죠. 살짝이 이런 모양으로 좀 방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방리를 해서 여기를 쭉쭉쭉쭉 이렇게 밑으로 자꾸 손을 넣어, 손이 아니라 기계를 넣어요. 그걸 우리가 그 기계의 이름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항상 출근하시죠? 학교도 가고 건물에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쓱 넣어서 드는 기구가 있어요. 쓱 넣어서 쓱 들면은 얘 지축분대가 쓱 넣어서 들면은 이거 올라가요. 그 엘리베이터. 이를 이용해서 경골 후내 측보로부터 내 지축부인들 유리를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뭐 되고 난 다음에 호만 리트랙터, 호만이라는 또 기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신경혈관 쪽으로 쓱 넣어줘요. 호만이라는 기구가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뒤로 넣어줘요. 이렇게 생겼어요. 뚱뚱하게 생겨서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뒤에는 신경혈관을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내지축부인대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호만을 넣어서 뒤를 잡아주고 영어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연방 나왔어요. 연방, 엘리베이터랑 호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 많이 되셨습니까? 예, 선웅아 이해 많이 됐어? 잘 모르겠다고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 선웅아 영어부터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자,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많이들 되셨네요. 그렇다 그러면 조그만 영상을 더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소성은 플러스 티스티라고 합니다. 소성 또는 가소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물체를 움직였을 때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반대가 탄성, 일라스티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탄성은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이 제거되면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시키려는 성질이에요. 반대로 소성은 자극이 제거되어도 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모든 물질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 자극의 크기에 따라 두 성질 중 어느 것이 우세한지가 결정이 되죠.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사실은 소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금속판이죠. 자동차 조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성으로 만든 것이 되겠죠. 타케우치 골절을 불렸는데요. 타케우치 선생님이 골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2012년도에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1, 2, 3로 나누었습니다. 1은 그대로 가는 골절, 2는 밑으로 가는 거, 3는 위로 가는 건데요. 이건 그림 보시죠. 여기는 타입 0, 0, 그리고 1 적어놨어요. 그대로 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타입 0는 거의 다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타입 1도 좀 자주 생깁니다. 타입 0는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거의 골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타입 1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선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요거 초록색 금속판으로 딱 잡아서 딱딱딱 잡아주게 되면 타입 1은 문제가 없습니다. 타입 0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타입 2는 밑으로 가니까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벌리게 되면 잘 안 벌어져요. 이 경우가 잘 벌어지게 되겠죠. 타입 0가 제일 좋아요. 타입 0가 제일 잘 벌어지고 안정적이고요. 타입 2는 이게 안 벌어집니다. 잘.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더 세게 벌리게 되면 이게 완전히 쪼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요. 안 좋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연 유압이 되고
다시 또 교정이 소실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타입 3는 위로 가서 관절염이 생깁니다. 타입 3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타입 1은 안정성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타입 2는 불안정성, 타입 3는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이쪽에서 벌려주면 안 되고 조금 이쪽으로 다 가서 피질골에서 5mm까지 제일 좀 당겨가지고 이쪽에서 벌려주게 되면 이런 타입 3, 2 골절은 안 생긴다고 보셔야 되겠죠. 타입 1까지는 괜찮거든요. 절골술 연구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같이 이렇게 절골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심포지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HTO가 절골술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가, 제가 톰픽스 이야기 했잖아요. 개발자들이 오신 거죠. 스위스와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유명하신 선생님 오셨어요. 다케우치 선생님. 다케우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특강을 하신 거죠. 아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당시에. 하지전장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다리는 서가지고 남들이 봐주면 좋겠지만은 이게 잘 체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셔서 하지전장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선이 안쪽으로 지나가면 무릎의 중심보다 안쪽으로 지나면 오다리예요. 왼쪽이 여기가 왼쪽인데 좀 더 안쪽으로 지나가죠. 호만 리트랙터입니다. 이거는 신경혈관을 보호해주는 기구가 되겠죠. 이건 너무 크고요. 너무 이건 벌키하고 이건 너무 뾰족해요. 앞에가. 요게 좀 좋아요. 이런 형태가. 요걸 뒤에 딱 넣어주게 되면 신경혈관이 딱 보호되니까 이게 우리 절골술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소라는 톡 같은 걸 이용해요. 드드드 갈게 되는데 딱 잡아주게 되니까 신경혈관을 보호를 해주는 좋은 기구가 되겠죠. 콕스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기구 중에서 콕스가 되겠죠.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올려주는 기구다. 엘리베이터 콕스.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걸 이용해서 올려주게 되겠고 요거는 약간 뾰족하죠. 콕스보다는 좀 뾰족해요. 페리오스티얼. 페리오라고 말해요. 페리오. 골막. 골막이에요. 페리오가. 그 골막을 들어 올려주는 페리오스티얼 엘리베이터. 요걸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걸 많이 써서 이렇게 내측 측부인대를 유리를 해주는 거죠. 들어 올려줍니다. 살며시 들어주게 되면은 내측 관절 간격이 늘어나서 절골술도 잘 됩니다.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55세 남자, 계단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골프, 등산 많이 쳤습니다. 왼쪽 무릎이거든요. 골프가 왼쪽 무릎에 좀 부상이 많아요. MRI 찍어보니까 관절염 골선상, 관절염이 와 있고요. 오다리 변형이 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다리 변형이 되어 있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와 있어요. 오른쪽은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은 35% 라인 지나가는데요. 왼쪽은 25% 라인으로 지나가고 있죠. MRI 보시면 여기에 테두리가 잘 보여야 되는데 뭔가 하얗게 쑥 들어가 있죠. 이가 빠진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관절염 골선상 이런 경우는 4단계예요. 4단계가 되게 심한 단계가 되겠거든요. 관절염은 4단계라고 하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요. 옆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길죠. 길이가 길어요. 좁지만 길더라 그러죠. 쭉 길어요. 자, 똑같죠? MRI 보았을 때 여기는 좁지만 길거든요. 진짜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좁지만 쭉 길어요. 그래서 요 부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 많이 내요. 많이 내가지고 여기다가 약을 넣어주게 되겠죠. 카티스템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카티스템 약을 주입을 했죠. 빡빡하게. 절골술이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골절 안 보이죠? 여기는 절골이 잘 됐죠. 타입 1, 2, 3 골절 한 개도 없습니다. 잘 되고 여기 플레이트 잘 들어갔고 금속판 스크루도 딱 적절한 길이로 잘 들어갔죠. 자, 2년 됐어요. 2년 돼서 보니까 관절의 간격이 어때요? 잘 유지되죠? 오히려 여기 오른쪽보다는 더 넓어졌죠. 신기하죠, 여러분? 더 넓어졌어요. 아까 전에 사진 봤을 때 여기가 좁아졌잖아요. 좁아져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더 늘어났죠. 그 절골술이 잘 되면 더 반대측 안암 부분보다도 더 늘어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여기도 뼈가 다 붙었죠. 2년째. 카티스템 부위가 힐링이 잘 됐어요. 예쁘게 잘 됐죠? 너무 예쁜데요? MRI 보니까 역시 힐링이 됐어요. 힐링이 잘 됐고 여기도 약간 얇지만은 그 연골 부분이 그래도 이 정도면 힐링이 아주 잘 된 거죠. 차이 많이 나죠. 수술 전 후 사진이. 그래서 중심축의 라인이 65%까지 빠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관절의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지사와 포인트 62% 정도까지 우리가 빼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관절의 간격이 늘어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잘 확보가 됐고, 그래서 금속을 제거를 잘 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죠. 관절의 간격도 잘 벌어졌고, 카티스템도 힐링이 잘 됐고요. 앞으로 조심하면서 운동 잘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다고요? 다행이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오늘은? 그런 절골술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키오치 선생님의 골절의 분류, 그리고 여러 가지 내측 측부인대 유리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절골술 수술을 하시고 또 하려고 예정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골절이 거의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기고 수술도 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됐죠?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